후 아직도 그날의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거칠게 내뱉던 남편의 숨소리, 그리고 교태 섞인 여자의 웃음소리. 그 역겨운 소리의 주인공이 제 하나뿐인 여동생인 줄 알았다면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겁니다. 소름 돋는 반전과 통쾌한 참교육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지우개로 벅벅 문질러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이 하나쯤은 있다고 하죠. 저에게는 바로 그날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귀가 멀고 눈이 멀었더라면, 아니 그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적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난도질당하는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은 저희 부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념일에 혼자 있게 해서 면목이 없다면서 다녀와서 근사한 호텔 디너를 쏘겠다고 내내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이 묵고 있다는 지방 호텔로 몰래 내려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케이크와 와인을 사들고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현관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빨간 하이힐. 제 취향도 아니고 제 사이즈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남편이 출장을 안 간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 코끝에 아주 익숙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머스크 향. 그건 제가 지난달 제 친동생 생일 때 선물해줬던 명품 브랜드의 향수였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동생이 언니 없는 집에 와서 청소라도 해주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출장을 안 가고 동생이랑 뭘 상의하고 있나? 바보같이 저는 그때까지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그건 대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적나라한 파열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낮은 신음소리는 저와 잠자리를 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도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좋아? 우리 언니보다 내가 더 좋지? 응?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들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의 실체를요. 끽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나신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제 침대, 제 베개 위에서 땀에 젖은 등짝을 보이며 움직이는 남편. 그리고 그 밑에서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본 여자.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겼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요. 여보? 하고 말을 더듬더군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는 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제 친동생, 미정이었습니다. 충격에 숨도 쉬어지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어떻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꺽꺽대는데 제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습니다. 언니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알몸인 채로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더니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언니. 좀 늦게 오지 그랬어. 눈치 없이 이게 뭐야. 한창 좋았는데. 그 뻔뻔하고 도끼 어린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문을 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언니, 좀 늦게 오지 그랬어. 제 귀를 의심케 했던 동생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제야 주섬주섬 바지를 챙겨 입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벌레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더군요. 그러게 내가 전화하고 오랬잖아. 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당신이랑 사는 5년 동안 난 무슨 수도승처럼 살았어. 침대 위에서 목석 같은 당신보다 처제가 훨씬 여자답고 사랑스러워. 남자가 오죽하면 이랬겠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제 탓을 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제 앞에서 동생 미정이는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당당하게 제 화장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제 립스틱을 집어들고 거울을 보며 태연하게 덧바르더군요. 언니, 그거 알아? 형부랑 나 언니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어. 우리가 먼저였다고. 언니가 눈치 없이 중간에 끼어든 거야. 형부가 언니랑 결혼한 건 잠깐의 실수였을 뿐 마음은 늘 나한테 있었다고. 3년.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바보 천치로 만들며 이 집에서 제가 출근한 사이 제 침대에서 뒹굴고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뒤로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등 돌려도 내 편인 엄마라면 이 파렴치한 인간들을 찢어발겨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한달음에 달려온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난장판이 된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침대에 앉아있는 동생을 한번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형부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엄마의 손은 제 뺨이 아닌 동생의 배를 향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미정이의 배를 어루만지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정아, 혼몸도 아닌데 놀라서 어쩌니. 애 떨어질라, 진정해라. 임신이라니요.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엄마는 싸늘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도 들었지? 미정이 뱃속에 김서방에 들어있다. 병원에서 아들이란다. 넌 5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애도 못 낳는 내가 좀 양보해라. 이미 생긴 생명을 어쩌겠니. 핏줄이 우선 아니냐. 내가 언니니까 조용히 물러나줘. 억장이 무너져 소리치는 제게 남편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위자료 줄 돈 없으니 몸만 나가. 안 그래도 사업 자금 딸려서 이 집도 처제 명의로 돌릴 거야. 내 아들 가진 여자한테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저는 제 신혼집에서 제가 산 가구와 제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동생의 웃음소리와 함께 평온한 태교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난 저는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저주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구석,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눈을 뜰 때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혹하더군요. 퉁퉁 부은 눈으로 스마트폰을 켜니 남편 놈은 벌써 제 카드를 정지시켰고 동생은 제 SNS를 차단했더군요. 그 치졸함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놈들이 던져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없는지 확인하려 보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배당 사망보험, 사망 시 5억, 수령인 배우자 김민석,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남편이 내밀었던 그 연금 보험 서류가 사실은 제 사망보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죽어야만 남편이 돈방석에 앉는 구조로 설계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단순히 사랑에 눈이 멀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서히 말려 죽여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은 공포를 넘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집 창고를 뒤졌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들어간 집에서는 역겨운 행복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찾은 건 동생 미정이의 낡은 노트북과 학창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는 더 더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 미정이의 글씨는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가 1등을 했다. 재수 없어. 언니가 산 구두가 예쁘다. 훔치고 싶다. 언니가 데려온 남자, 돈 많아 보인다.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미정이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언니가 아니라 뺏고 싶고 짓밟고 싶은 질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메신저 로그를 복구한 순간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좀만 기다려. 호구 하나 물어서 한탕 크게 챙겨서 갈게. 뱃속에 애가 오빠 애인 거 들키면 다 끝장이야. 동생이 대화를 나눈 상대는 내 사랑 춘식이라고 저장된 남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온몸에 문신을 한 동네 건달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끔찍이 아끼며 배를 쓰다듬던 김서방의 핏줄,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며 제 신혼집까지 바친 그 아이는 제 남편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딴 놈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돈 많은 형부에게 뒤집어 씌워 안주인 자리를 꿰차려 했던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멍청한 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내 아들에게 줄 유산을 만든답시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동생 명의로 가게를 차려주기 위해 거액을 횡령한 정황까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패는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놈들의 약점, 거짓말, 그리고 범죄의 증거까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치렁치렁한 긴 머리카락을 귓불 라인에 맞춰 싹둑 잘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함께 바보같이 착해 빠졌던 예전의 저도 버렸습니다. 이제 눈물은 끝났습니다. 놈들이 제게 준 고통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차례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미정아.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원하던 그 지옥, 내가 친히 선물해 줄게. 저는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복수는 뜨거워선 안 된다고. 아주 차갑고 치밀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즉 패배하고 도망치는 비참한 언니를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비친 동생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야? 또 왔어? 경찰 불러. 문이 열리고 저는 짐짓풀이 죽은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다리를 뻗고 누워있고 친정엄마는 동생에게 과일을 깎아먹이고 있더군요. 그 역겨운 평화로움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아. 핏줄이 우선이고 이미 생긴 생명인데 축복해줘야지. 이혼 도장 찍을게. 대신 나 빚 갚을 돈 조금만 줘. 그리고 조용히 사라질게. 제 비굴한 태도에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의심 많던 남편도 제가 내민 재산 포기 각서를 보더니 입꼬리가 귀에 걸리더군요. 동생 미정이는 제 짧아진 머리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머리는 또 왜 잘랐어? 촌스럽게. 언니, 이제 주제 파악 좀 되나 봐?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 저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새 출발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파티 열어줄게. 당신이 늘 원하던 그 호텔 연회장 예약해뒀어. 회사 사람들, 친척들 다 불러서 미정이 소개하고 떳떳하게 살아. 내가 다 준비하고 떠날게.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남편에게 호텔 파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륜이라는 딱지를 떼고 공식적인 재혼으로 포장할 기회였으니까요. 엄마도 그래. 내가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마지막으로 언니 노릇 제대로 하고 가라며 부추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들의 충실한 하녀가 되었습니다. 파티 초대장을 만들고 음식을 고르고 동생이 입을 드레스를 골라주었습니다. 동생이 언니, 이 드레스배 좀 나와 보이지 않아? 라며 배를 내밀 때마다 저는 그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아주 예뻐. 우리 조카 아빠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물론 그 아빠가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건 저만 아는 사실이었지만요. D-데이가 다가오는 동안 물밑 작업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과 이중 장부를 복사해 검찰청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파티 날짜와 시간에 맞춰 들이닥쳐달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 동생의 노트북에서 찾아낸 춘식이 동생 뱃속 아이의 진짜 아빠인 그 건달을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신 아이를 가진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려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친자 확인서랑 그동안 당신이 뜯긴 돈 다 받아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셔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드디어 파티 전날 밤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보며 신이 난 동생과 횡령한 돈으로 산 명품 시계를 차고 거울을 보는 남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일 열릴 그 화려한 파티장의 문이 사실은 그들을 태워버릴 화형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맛있게 마셔.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독이 든 성배는 이미 채워졌고 이제 건배를 외칠 시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꾸며져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남편 김민석과 제 동생 미정이는 마치 세기의 커플이라도 된 양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제 지인들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쏘는 파티라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재혼 축하한다, 임신 축하한다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무대 뒤 조명실에서 그 역겨운 총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남편의 얼굴은 술기운과 승리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순서는 좀 뒤바뀌었지만 제 인생의 진정한 사랑 미정 씨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 튼튼이 태명을 위해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 핏줄을 이어받을 든든한 아들입니다. 건배. 사람들의 함성이 터지는 순간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특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웨딩 사진이 나올 거라 기대했던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크린에 뜬 건 낭만적인 배경음악 대신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재생된 그날의 적나라한 영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침대 위에서 엉켜있는 두 사람의 나신, 그리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 아, 언니 좀 늦게 오지 그랬어.
한창 좋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미정이의 목소리. 오빠 언니 죽으면 사망보험금 5억이랬지? 그거 나오면 우리 빚 갚고 새 출발하자. 그때까지만 참아.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깨지는 소리, 경악한 사람들의 비명소리. 남편은 사색이 되어 꺼, 당장 꺼, 라고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남의 아들을 지 핏줄이래?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쾅 열리며 문신이 가득한 팔을 걷어붙인 남자 춘식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낸 초대장을 들고 온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벙어리가 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미정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미정. 네 뱃속에 있는 애, 저 호구 새끼애라며? 내 아들 가지고 장사하니까 재밌냐?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 있다. 니들이 좋아하는 증거. 춘식이가 허공에 뿌린 A사 용지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불일치. 남편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더니 미정이를 향해 괴성을 질렀습니다. 너 인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때였습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민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여보, 아니 형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쓴 돈은 제 아들을 위해서. 남편이 횡설수설 변명했지만 춘식이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아들, 댁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라니까? 횡령해서 남의 아들 키워주려고 했어? 아주 자선사업가 나셨네. 연회장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욕을 하며 자리를 떴고 친정엄마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명실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다 형사들에게 제지당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꾸민 짓이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엄마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얘야, 내가 좀 말려봐라. 그래도 가족 아니냐? 내 동생 임신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저는 차갑게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그들이 들으라는 듯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가족? 내 가족은 5주년 결혼기념일 날 죽었어. 당신 딸은 저기 있잖아. 살인 공모자랑 사기꾼. 둘이 감방에서 콩밥 먹으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난 이제 남이야. 끌려가는 남편의 절규와 미정이의 비명소리가 섞인 그 현장은 제가 본 어떤 영화보다 짜릿하고 통쾌한 엔딩 크레딧이었습니다. 5년 묵은 체증이, 아니 평생 묵은 한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된 지 6개월, 법원은 남편 김민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액수가 워낙 컸고 보험 사기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옥 안에서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동생 미정이가 임신했던 아이의 친부 춘식이가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뜯어낸 각서들이 유효했으니까요. 동생 미정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는지 결국 유산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미정이는 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언니가 날 죽이러 온다. 내 뺏긴 인생 돌려달라며 밤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나타난 전 남편은 반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투명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 당신 돈 많잖아. 합의 좀 해줘. 내가 나가면 평생 당신 발닦개로 살게. 나 사실 당신 사랑했어. 미정이가 꼬리쳐서 잠깐 미쳤던 거야.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석 씨,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온 건 널 용서해서가 아니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5주년 결혼기념일 날 내가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준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잖아. 멍청하게 보험금 노리는 살인자랑 평생 살 뻔했는데 내가 제 발로 지옥문을 열어줘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남은 인생 그 좁은 방에서 벽 보고 반성하면서 썩어 문드러져. 저는 창백하게 질린 글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 밖에는 늙은 노파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잡더군요.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미정이는 병원에 있고 나는 갈 데가 없다. 내가 그래도 장녀인데. 저는 엄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했는데 자꾸 찾아오시네요. 이분 좀 끌어내주세요. 전 가족 없습니다. 울부짖는 엄마를 뒤로 한 채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현장이었던 그 신혼집을 팔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쳐받아가 보이는 조용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 제가 평생 꿈꾸던 공간입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테라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열었던 그 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썩은 고름을 짜내고 제 진짜 인생을 찾기 위해 반드시 열어야만 했던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채우며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던 짐승 같은 신음소리는 이제 파도 소리에 씻겨 사라졌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해치려는 사람도 기만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건배, 나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위하여.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닫힌 문 따위는 없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찬란하고 눈부신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